안녕하세요. 켄입니다. 오늘 머리를 하고 왔는데, 사장님께 이제 단어를 좀 아이가 외워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외워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좀 문의를 받았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단편적으로 드리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게 왜인지를 이 영상에 담을 건데, 조금 고리타분해질 수도 있고, 두 가지 의견으로 나뉠 수도 있어요. 세 가지죠. 아, 그렇구나. 라는 의견이 있을 수 있고, 하나는 그걸 누가 몰라서 그럽니까? 라는 의견이 있을 수도 있고, 다른 하나는 그럼 나더러 어쩌란 겁니까? 라는 의견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모든 거를 너무 빠른 답을 찾으려고 하면 그게 답이 아닌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 모든 걸 고려하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단어를 외우는 이유조차 없어지는 상황이 발생을 하거든요. 일단 답부터 드리자면 단어를 어떻게 외울까라고 하셨을 때 단어라고 하셨는데 그 단어로 총칭을 시켜버리시면은 영어에 존재하는 그 수만 가지의 단어들 중에 어떠한 단어인지를 특정할 수가 없잖아요. 단어를 외운다는 건 되게 쉬운 일이거든요. 생각해보면 그냥 써놓고 외우면 그게 외운 거잖아요. 근데 그걸 저한테 물어보셨을 때는 분명히 다른 의미가 많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 안에는 그 학과 과정이나 뭐 이런 부분 나중에 나아가서는 이제 대학 가는 부분에 대해서 단어를 어떻게 외워야 될지 이 말씀을 하셨을 때는 이제 내신을 어느 정도 염두를 두신 거겠죠. 그렇다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영어 단어, 뭐 우선순위 0단어, 중학 우선순위 0단어 같은 거를 여기다 일단 쓸게요. 중학 우선순위 0단어. 이런 책들 있잖아요. 시중에 나와 있는 이런 책들이 있을 텐데 아마도 책 중에서 가장 많이 구매되었고 가장 많이 안 보는 책 중에 한 권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봐요. 이 책이. 왜 그러냐면은 애초에 이 책을 산 이유는 단어 수가 부족했기 때문에 책을 산 거고 단어 수가 부족한 이유는 영어 공부를 안 했잖아요. 영어 공부를 안 한 이유는 영어 재미가 없었잖아요. 근데 이 책을 사면은 영어가 갑자기 재밌어지는 게 아니라서 어차피 이 책을 사도 영어 공부 안 하는 과정은 똑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의미가 없어요. 자습을 하려고 생각을 했을 때 사는 단어 책이 이거기 때문에 자습을 안 해서 이 책을 사게 된 친구들이 이 책을 자습으로써 풀어낼 방법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런 부분인데 그렇다면은 이 책에 나온 컨텐츠들이 굉장히 쓸만한가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그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게 우선순위 0단어, 중학 우선순위 0단어 이걸 보면은 지금 뭐 엑셀 파일도 있을 거예요. 아마 이게 있을 텐데 네이버 블로그 같은데 뭔가 이거 집으로 나와 있네요. 이걸 받아볼게요. 그러면은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그냥 들어가서도 볼 수 있을 텐데 1부터 50 막 1000개까지 나와 있죠. 그죠? 중학 전체 막 이렇게 돼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게 일부러 이걸 안 보이게 이렇게 만든 건가? 단어가 안 나와 있네요. 사운드고 이거는 분류하다? 글쎄요. loose고 이거 왜 단어가 안 나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편집 사용을 볼까요? 안 나와 있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데 일단은 여기 지금 현재 나온 단어 수가 1000개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제가 이거를 만들어 드릴 수 있어요. 이걸 이렇게 해서 그냥 카피 페이스트 해가지고는 퀴즐렛에다가 1000개짜리 파일을 만들 수 있어요. 이걸 토대로. 그러면은 중학 우선순위 0단어 책을 사는 것보다 제가 퀴즐렛에다 그냥 다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할 건지. 드릴게요. 이걸 원하신다면. 근데 이게 문제가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까 잠깐 거기 어디지? 머리하러 갔을 때 제가 이거 하는 거 보여드렸었잖아요. 아마 여기에 있을 거예요. 지금 현재. 여기 있죠? 100단어짜리 아까 추가하는 거, 몇 분 만에 추가하는 걸 보여드렸는데 이걸 싹 다 지울게요. 그냥 이걸 없애고 새로 만들 겁니다. 중학 우선순위 0단어 몇 개였죠 아까? 여기에 지금 나와 있는 게 1100이네요. 그죠? 그럼 1100이라고 쓸게요. 이렇게 해서 여기 데이터 블록 해가지고는 저는 이렇게 해버리면 돼요. 그냥 여기부터 여기부터
이만큼 500개 카피했죠? 여기다 그냥 붙여 넣을게요. 그 다음에 여기 501개부터 해서 1000개까지 붙여 넣습니다. 그 다음에 1001개부터 1100개까지 붙여 넣을게요. 이렇게 해서 이거를 불러오기를 했으니까 나오겠죠, 이제. 시간이 걸리는 건지 아니면 제가 안 누른 건지 모르겠는데 일단 한번 기다려 볼까요? 안 눌렀나 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문제 1100개가 지금 완성이 됐어요. 완성이 됐는데 아마도 지금 불러온 거에서 이 언어가 뭔지를 물어보긴 할 텐데 일단 만들기로 해볼게요. 시간이 좀 걸리네요. 1100개의 단어다 보니까 그렇죠. 언어 선택을 해야겠죠. 이게 영어니까 영어로 선택을 하고 이제 만들게 하면 될 거예요, 아마. 됐습니다. 1100개짜리가 만들어졌어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할 거냐면 여기에 1100개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이게 책 한 권이라고요? 그죠? 그러면 지금 현재 책을 사시는 것보다, 이 책을 가서 사시는 것보다 이거를 풀어보면은 이게 지금 현재 시스템이 완성이 된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된 다음에 테스트에 들어가서 시간이 걸리죠. 역시나 옵션 들어가서 저희는 이걸 써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싶은 거니까 영어로 써낸다 하면은 어이구 20개를 그 안에서 1100개 중에서 20개를 랜덤으로 추려낸 거예요. 스탑이 될 수도 있겠고 글쎄요. 프레젠트가 될 수도 있겠고 빌리다는 borrow가 될 수도 있겠고 설명하다는 explain 될 수 있겠죠. 되다, 어울리다, become이겠죠. 그 다음에 악마는 devil인가? evil인가 모르겠네요. 좀처럼 뭐뭐하지 않다. 이는 잘 모르겠습니다. 청구하다. 글쎄요. bill이 될 수도 있고 내지는 뭐가 될지 잘 모르겠는데 위협하다. threaten일까요? 뭐 이런 식으로 될 텐데 이거를 갖다가 그냥 여기에서 했다고 치고 이런 식으로 정답 확인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대충 뭐 맞는 거 맞고 틀린 거 틀리고 하는데 halt. 그러니까 내가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진짜 말도 안 되는 쓸데없는 이런 게 나온다니까요. 누가 halt를 써요, 영어에서. stop을 쓰지.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학교에서 영어를 아이들이 잘 하게끔 가르치는 게 아니라 잘하는 아이들이 누군지, 걔보다 더 못하는 아이들이 누군지를 걸러내기 위해서 변별력이 도입이 되고 1등이 100점 맞추는 건 좋아요. 근데 2등이 100점을 맞아버리면 그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누가 1등인지를 모르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둘을 갈라내기 위해서 문제가 더 어려워져야 되고 아이들이 열심히 하면 할수록 더 어려워져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stop이라는 당연한 단어가 아니라 halt라는 진짜 무슨 고대어에서나 나올 법한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이거 누가 쓰냐고요, 실제로. 근데 우선순위 0단어랍시고 1100개를 꼽았는데 거기에 halt가 나오면 말이 안 된다고요. 그걸 반대로 진입하는 게 뭐냐면은 이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다른 표가 존재합니다. 그거를 여기다가 열어놨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미국에서 실제로 쓰이는 단어들을 싸그리 다 분석을 해가지고 빅데이터로 지금 몇 가지 내려가는 거냐. 3만인가 이게? 제가 기억하기로 아직도 내려가고 있네요. 와우. 3만 단어를 진짜 실제로 웹상에서 내지는 뭐 SNS상에서 이런저런 데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쓰는가를 다 분석을 해가지고 제일 많이 쓰는 것부터 제일 적게 쓰는 것까지 1부터 3만까지를 랭킹을 매긴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지금 halt를 찾아보면은 몇 번에 나올까? 진짜 안 쓰이는 단어인데 저거. 어우, 로딩도 안 되네요. 웹 기반이라서 지금 제가 쓰는 엑셀은 지금 엑셀을 안 쓰고 있거든요. 저는 그래서 그 맥OS에 넘버즈를 쓰고 있지. 그건 그런데 3천 단어였나? 3만이 아니라 3천이었나 봐요. 아닌가? 몇만 단어인지 기억이 안 나네요. 이것도 거기다가 지금 솔팅을 여기다가 매겨놔가지고 단어 수가 더 적을 텐데 몇 단어인지 기억 안 나요. 어쨌건 간에 엄청나게 많은 단어인데 여기에서 halt가 안 나올걸요? 안 나와요. 그러니까 그 수치 안에 그 등수 안에 안 들어가는 단어란 거예요. 아예 애초에. 근데 이거를 우선순위 0단어에서는 그거를 너희가 이걸 우선으로 공부해야 중학교 가서 성적을 받을 수 있어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많아요, 이런 거. 실제로
이게 안 된다고요. 그래서 이게 아까 질문을 주셨던 게 단어 어떻게 외우죠? 이거를 물어보셨는데 이게 내신과 실제 사용 이 두 가지로 갈리는데 이 두 개가 영어라는 한 개의 카테고리 안에 묶이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같이 이렇게 양립이 될 것 같은데 이게 양립이 안 돼 버린다니까요. 진짜 웃긴 게 이게 제가 영어 교육을 싫어하는 이유예요. 실제적으로 아이들이 영어 교육을 받아서 우리나라 영어 교육을 받아서 사용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볼 때 그게 안 된다고요. 그래서 이런 질문을 받으면 제가 어떻게 대답을 드려야 될지 되게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선택권을 드리는 거죠. A 선택권은 아까 이거 있죠? 이거 만들었잖아요. 이거 그냥 제가 주소 드리면 풀어보시면 돼요. 근데 문제는 이 1100개의 단어를 넣고 이걸 랜덤으로 계속 매일매일 몇 단어씩 돌릴 때 그 안에서 내가 자주 보는 단어들에 의해 한해서 그것들을 기억하고 그 기억력이 보존될 수 있는가가 첫 번째 문제. 적어볼게요. 계속 쭉. 1100개의 단어를 계속 외울 때 그 외워진 단어들에 대한 기억력이 과연 보존될 수 있는가? 이게 첫 번째 질문이고 두 번째 질문은 뭐냐면은 1의 대답에 그렇다라고 말할 수 있다면 1의 질문에 그렇다면 내가 실제로 그 단어를 사용해서 문장을 바로 뽑아낼 수 있는가? 그죠?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지금 내신을 생각을 하고 계신다는 것은 그 지면에 그 단어가 영어로 적혀 있을 때 그걸 보고 한글로 아 이거는 이거야 라고 인지할 수 있는가의 영역까지 가신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여기까지도 필요 없어요. 근데 실제로 그렇게 해서 점수를 받으면 나중에 영어를 쓸 수 있냐? 그럼 그게 아니란 거죠. 절대 아니란 거죠. 이 수준까지 못 간다는 거예요. 보존이 될 수 있다고 쳐도. 3번. 이의 질문에 그렇다라고 말할 수 있다면 그렇다면 내가 실제로 그 문장을 바로 입으로 뱉어낼 수 있는가? 이건 또 다른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가 문제냐면은 예를 들어 우리가 영어를 할 때 1영어, 2영어 이렇게 분류를 해볼게요. 1영어 내신 성적 잘 받는다. 2영어 수능 잘 본다. 3영어 그 다음에 뭐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어학 점수라고 하긴 뭐하고 말하기 시험 점수 잘 받는다. 4영어 실무에 사용 가능하다. 그 다음에는 뭐가 있죠? 여기가 단 것 같아요. 솔직히 여기까지만 가도 거기서부터 이제 잡고 알아서 능력이 올라가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어차피 아이들 나중에 대학 가서 또 뭐 예를 들어 어디 회사에 들어간다고 치면 그 회사에서 영어를 볼 때 당신 영어 할 줄 압니까? 라는 거는 당신 내신 성적 잘 받았습니까? 수능 잘 봤습니까? 말하기 시험 여기까지 이거 아니잖아요. 말하기 시험 점수 잘 나옵니까? 실무에 사용 가능합니까? 이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신 성적을 잘 보기 위해서 돈 지불했죠. 그럼 수능 잘 보기 위해서 돈을 또 지불을 해요. 다행히도 그나마도 얘네 둘은 그나마 맥락이 비슷해서 두 개가 서로 상호 보완이 되는데 말하기 시험 점수 잘 받는다. 이거는 전혀 다른 영역이에요. 그럼 여기서 돈을 또 지불이에요. 돈 또 지불. 다른 이유로. 여기도 전혀 다른 영역. 돈 또 지불. 이렇게 된다고요. 그래서 이게 문제인 거예요. 제가 말하는. 그래서 중학 우선순위 0단어를 보면은 그러면 단어가 외워지나? 외워지죠. 보는 만큼 외워지겠죠. 제가 이 대답을 왜 이렇게 길게 하는지를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선택권을 드릴 수 있어요. 이미 이거 1100개는 만들었죠. 그죠? 이거 시키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다른 건 뭐가 있을까요? 다른 거는 요거죠. 여기가 아니라 이거네요. 여기에 있는 거를 실제적으로 사용되어지는
빈도가 높은 단어들, 이거를 똑같이 깨서 넣어야 되는 거예요. 퀴즐렛에다가. 그러면 이 두 개 중에 어떤 걸 하시겠습니까? 라고 저는 여쭙고 싶은데, 저는 답을 드릴 수가 없어요. 왜냐면 세상 모두가 서로 각자 다른 답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뭔가를 항상 질문을 하는 걸 저는 많이 봐왔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모든 방면을 다 제 입장을 배제한 채 말씀을 드리되 선택권을 항상 드려요. 그래서 제가 뭘 하면 될지에 대해서는 어머니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저한테 말씀을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되게 어려운 질문이에요, 사실. 되게 어려운 질문이에요. 단어 어떻게 외워야 될까요? 이 질문 자체가 단어를 외울 아이였으면은 그럼 애초에 이 걱정을 안 하고 단어를 잘 외우지 못했던 아이들이 이 걱정을 하거든요. 근데 단어를 외우지 못하는 그 결과 자체가 단어를 외우지 않았던 과정이랑 계속해서 꼬리와 입을 물고 계속 이렇게 돌아가는 과정이 결과가 되고 결과가 과정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쉽게 대답을 해드릴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질문을 주신 이유는 답을 찾기 위해서잖아요. 답이라는 것은 현재의 상황을 해결해야 되는 것이고, 근데 이 질문 자체에 대한 답을 드려봤자 해결책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장황하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인간은 원하면 한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건데, 원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어요, 반대로. 그래서 가르쳤을 때 되는 아이들의 공통점은 본인이 배우기를 원했기 때문에 배운 거거든요. 어려워요, 너무. 여기 얘기하면 저는 또 뇌과학이랑 이쪽으로 얘기를 이어가야 되는데, 근데 그걸 듣고 싶으신 건 아니실 거예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어찌 되었건 간에 두 가지 방법을 제시를 드렸죠. 거기에 대해서 어떤 게 더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말씀 주세요. 그럼 그렇게 하도록 하죠. 켄이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평온하세요.